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시장이 연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연일 상승하고 또 이제는 금값이 $2,000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어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키워나갔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외 현황도 확인하시고 또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 계속해서 강합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5% 상승입니다. 3,3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11,08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3.12% 상승하면서 $43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0.7% 상승하면서 1.187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선물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또 시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들이 좀 다양한데 이 이유들이 현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고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첨예하게 이어나가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 대표들이 오는 15일 날 화상회의를 열고 1차 무역 합의의 이행 상황을 얼마나 진전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합의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재 뜨거운 집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라든지 미국 내 틱톡 사용 제재라든지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과연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지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5일 날 진행되는 화상회의에서는요,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함께 각국의 대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의하면 중국이 올해 미국산 농산품,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를 포함해서 총 770억 달러의 미국산 물건들을 좀 사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수입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실제 수입량이 2017년도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이 이번 회의가 사실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추궁보다는 이 경제 갈등 문제를 다루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류허 부총리가 먼저 미국에게 중국의 IT 기업 제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중 간의 이 지금 틱톡이라든지 다양한 IT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를 이어나갈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15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골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골드 가격이 이제 2,000선을 안착했습니다. 금 오늘 2,060달러 선까지 터치했다가 현재는 1.26% 상승해서 2,03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금값이 2,000달러를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금값이 총 32%가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언대로 금값이 2,000달러를 넘기기는 했지만 올해 말까지 2,000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 금값은 코로나19의 불안세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채권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두 금에다가 해지 수요로 모두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도 금이지만 현재 은값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값 한번 볼까요? 네, 은값은 현재 2.8%가량 올라서 26.7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난 6년 만에 은값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금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은값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오려면 더 강한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은에 대해서는 또 신중한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과 은에 비해서 또 오늘은 5일까지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완전히 원자재의 날인 것 같은데 이 API가 오늘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860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마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시면 현재 아까 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네, 화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44달러에서 43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 석유협회가 이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800만 배럴 이상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원유가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에는 680만 배럴을 감소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원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EIA 원유 재고 발표되죠. 잠시 후 11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EIA 원유 재고가 410만 배럴가량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나 아니면 그 이상 감소된 수치가 발표된다면 오늘 원유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도 전해 듣도록 하죠. 네, 레디 데이비스 리서치의 팀 헤이스 전략가가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건강하지가 않다며 극도로 고평가됐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3월 이후부터 나스닥이 현재까지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어제는 194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기술주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몇 달 내로 다시 한번 나스닥이 후퇴할 수 있다면서 극소수의 기술주만이 이 고평가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이스 전략가가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은 나스닥만큼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 나스닥의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2018년 1월부터 연율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이 대세 강세장이 아닌 대세 약세장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정론이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언제나 마음 한켠에 너무 위험한 투자는 자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또 리스크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조정론은 들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조용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용호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확 내려서 촉촉히 땅을 적셔주고 가뭄을 해소하듯이 유동성이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금리를 좀 올리고 보통 이제 이런 버블 시장이 끝이 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네. 실물 경기로 가지 못한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방송 중에 이제 전문가님들하고 같이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그 단비에 젖은 그런 수익들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또 서정적인 인사를 해주셨고요. 김장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지난 이 시간에 어제 이제 급등했던 금, 네. 그다음 원자재 가격들 다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사실 달러 인덱스가 93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93마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현재 도달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베이루트에서 이제 네. 대규모 폭발 사고 때문에 그 시간대 이제 크게 움직였던 게 좀 컸었거든요. 컸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건이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폭발 구름 자체가 약간 군사용 무기 관련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뒤로 네. 그때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그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오늘까지도 약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의 영향보다는 이제 사실상 미국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돈이 네. 더 풀리고 돈이 더 풀리게 그렇죠. 되면 다시 또 금과 원자재, 실물자산 쪽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간다는 그런 전망이 없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지금 현재 탈출하고 있거든요. 네. 탈출하면서 이제 다른 자산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대부분의 트레이더님들이 금 매수를 외쳤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오늘까지 수익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대돼요. 얼마나 수익이 예. 좀 잘 나왔는지 저는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잘 나온 분 몇 분을 봤어요. 특히 박진서 트레이더님 거의 뭐 천지개박 수익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이틀 되면 뭐 5위 안에 들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러게요. 예, 이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수익을 얻었을지 참 궁금한데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조별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쵸. 정 마지막 날까지 정말 치열한데 오늘이 정말 치열한 시조라서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수익과 관련한 사항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연일 강세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골드도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오일이 강세예요. 이 원유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또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레바논의 폭발 사고도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고용과 관련한 부분도 발표가 됐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이 16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인 150만 명 그리고 지난달 6월에 발표치 431만 명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용 회복에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 확산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실직자들의 복직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사항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뭐 네. 얘기 드리자면 일단 고용 보고서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그쵸? 네. 논밤 페이롤 인플로이먼트가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그거 지표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밀렸어요. 밀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밀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오늘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ISM 비제조 PMI가 네. 나옵니다. PMI 지표가 나오기 그쵸? 때문에 이 지표 근데 제조 PMI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비제조 PMI도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좀 개선됐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예상이 되되 실업률 발표할 금요일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전까지 약간 눌림목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원자재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진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나스닥과 골드를 동시에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그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유행어처럼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다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율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 그쵸. 근데 트럼프 지지율은 조정받아도 지수가 조정받아도 안 오를 것 같고 자꾸 네. 이렇게 헛다리만 짚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기간 돌입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지수 상승률 1위예요. 1위고요. 코스피가 나스닥 다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 기록하는데 그런 상승률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하시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각자 국민들의 의식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또 감사의 인사를.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네.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이렇게 그쵸. 다 국민들 K 방역에 또 하나하나가 이렇게. 너무 잘해서
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ADP 고용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11시에 비제조업 PMI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테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좀 전에 말씀 좀 부드럽게 드렸지만, 네네. 네, 지금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고 네. 지금 계속 유동성 장세에서 머물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버블이라면 버블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도 보시면 지금 레버로 기술적 분석하는 건 다 넘어섰어요. 다 돌파하고 다시 살짝 내려오고 뭐 S&P라거나 아니면 원유도 그렇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나스닥도 그렇고요. 네. 나스닥은 싹 걸렸다가 좀 내려왔죠. 네. 그래서 금리도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신규 주민 60을 넘어선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11시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으로 계속 갈 이제 그게 큽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또 눌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보면서 상단 돌파했을 때 네. 추가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 전에는 좀 천천히 잔잔히 보면서 대비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간의 이런 이야기도 사실 오늘 외신에서도 좀 전해 들었는데 오늘 15일이죠. 이제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무역 합의의 이행 상황을 좀 점검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회의에서 무역 합의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경제 이 전반에 대한 갈등 문제를 좀 다룰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코로나 책임론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틱톡 등 중국 IT 기업 과 관련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조용호 김정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차피 현재 화상회의 하고 그다음에 네네. 얘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뭔가에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일말의 희망적인 모습으로 그걸 비춰졌는데 화상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그쵸?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로 입장차 확인하고 너네가 수출을 덜 했네. 너네가 수출을 단가가 안 맞아서 덜 했네.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했네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제재를 지금 현재 중국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논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업 문제를 아마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곧 갈릴 거기 때문에 바뀔 거기 때문에 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중국이 조금 더 유화적인 입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약간 좋은 쪽으로 아마 재료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실업률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됩니다. 발표되기 전까지 아마 조금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노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또 고용지표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앞서 또 조용호 해설위원님은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어쨌든 시장에는 좀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오늘 또 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 인플레이션을 도입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가 2%에 근접하거나 혹은 웃더라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현재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초 가량 지났는데 지금은 일단 양봉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좀 양봉이 키워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봉이 만들어질지 여러분께서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부 마지막 순서에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리딩 이용권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두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김정철 해설위원님, 지금까지 어제도 그 어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맞췄어요. 어제 다 맞췄는데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이번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번 정말 어려운데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저는 무조건 차트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스닥 5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점을 정확히 한번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네. 이 걸린 부분 돌파한다고 봅니다. 돌파한다고 보기 때문에 양봉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뭐 나올 때마다 네 저는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보면 네. 그 양봉으로 네 보이는데 네. 어차피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20분봉을 봐도 지금 그 돌파한 다음에 돌파선 가까이 내려왔다가 다시 꺾고 네네.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오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양봉이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1번 양봉, 2번 음봉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봉이 완성되는 15분 지나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순위와 이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게임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 2, 1.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총 24명의 트레이더가 A조부터 D조까지 총 4개 조로 나뉘어서 실전 투자 대회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 누적 수익 리그 결과 함께 확인하시죠. 1위는 역시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금 3천만 원 기록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총 수익금 1,430만 원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86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8.64%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4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790만 원의 수익금, 수익률은 7.95%입니다. 5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279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배틀리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오전 6시 기준 A조의 1일 수익금입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12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103점 챙겨갔습니다.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11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27점 가져갑니다. 다음 B조 상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프로핏 트레이더 59만 원의 수익금, 승점은 80점 챙겨갑니다. 성원 소장 트레이더 18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승점 74점 기록했고요. 박진서 트레이더 713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61점의 승점을 챙겨갑니다. 네, 다음 C조 수익금 현황입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 253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80.5점 기록했고요. 차티미약 트레이더 145만 원의 수익금, 승점은 67점입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 2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승점은 62.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 트레이더 586만 원의 수익, 승점 54점 챙겨가고요. 히든 트레이더 208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은 48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설화 트레이더 14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승점 42점 챙겨갑니다.
다음 D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황금연못 트레이더 368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98점으로 D조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선생 트레이더 134만 원의 수익, 승점은 79점이고요. 맥스 트레이더 20만 원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은 63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 그리고 각 조별 트레이딩 현황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C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딱점 차트를 활용한 체계적 데일리 매매, 차트 비학 트레이더입니다. 높은 승률로 최대의 수익을 링컨 트레이더입니다. 엘리트의 매매를 경험하라, 스파이더 트레이더입니다.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 전략, 설화 트레이더입니다. 숨어있던 제야 고수의 등장, 히든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C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앞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음봉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또 오답이 나왔네요. 근데 제가 차트를 보시면 네. 음봉이 맞았어요, 사실. 차트를 네. 보시면은 네. 제가 이 차트 라인 11,099.00에다가 저항 라인 딱 그어놓고 네. 지금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완착한 다음에 보는 게 맞죠. 예, 제가 기술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기준을 반대로 했더니 역시 반대로 해도 맞나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예, 반대로 했더니 틀리네요. 역시 기술적 분석대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봉양봉 퀴즈 정답은 2번 음봉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트레이더들 매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수익금 현황, 잠깐 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3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430만 원 총 수익금입니다.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864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고요. 4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794만 원입니다. 5위 차트미약 트레이더 279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별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A조 수익금 현황입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129만 원의 수익금으로 오늘 승점 103점을 챙겨갑니다.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11만 3천 원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은 27점 챙겨갑니다. 다음 B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프로핏 트레이더 59만 7천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은 80점 내고 있고요. 성원 소장 트레이더 180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 74점 챙겨갑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713만 원의 수익금 승점 61점 챙겨갑니다. 다음 C조 현황 확인하시죠.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253만 원의 수익금, 승점은 80.5점 기록하고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145만 원의 일일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은 67점 챙겨갑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 2천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 62.5점이고요. 링컨 트레이더 586만 원의 수익, 승점은 54점 기록했습니다. 히든 트레이더 200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48점 챙겨가고요. 설화 트레이더 14만 원의 수익, 승점은 42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D조 함께 확인하시죠. 황금연못 트레이더 368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승점 98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선생 트레이더 134만 원의 수익, 승점은 79점입니다. 맥스 트레이더 20만 원의 손실, 승점은 63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누적 수익 리그 그리고 A조부터 D조까지의 조별 현황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트레이더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 트레이더죠.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요일이 돼서 또 한번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네. 어제 하루 일일 수익금 250만 원 수익금을 기록을 했고 지금 누적 수익도 차곡차곡 또 쌓아 올리셔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트레이딩 좀 네. 어땠을까요? 요즘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상승 원웨이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수익을 취하고 넘어갈 때 또 다시 재집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잠정적 손실도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매매 자체가 아주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수익 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버나잇 전략이 아니고 중간중간 지금 이런 데이처럼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당일 손익을 계속 취해야 되는 그런 매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시장하고 비교 봤을 때는 다소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또 수익은 차곡차곡 좀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우리 김정철 네. 해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네. 그 하루 삐끗한 거 제외하면요. 그렇죠. 지금 거의 1, 2위권이에요, 원래는. 그 하루 빼버리면. 맞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네네. 다 회복했는데, 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예선 내로 이걸 다 회복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예선은커녕 지금 3, 4일 만에 다 맞아요. 복구해버리고 네. 지금 수익 지금 누적 3위까지 지금 올라오셨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페이스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누적 한군 연모님하고 1, 2위 겨루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도 해봐요. 오. 거의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네네. 주로 어디서 많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나요? 최근에 손실 복구해 가면서 다시 수익으로 스위칭 전환될 때까지 주로 어떤 부분으로 투자하셨고 어떻게 좀 트레이딩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제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엔이네요. 네. 나스닥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매매 자체 이제 나스닥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있는 그대로니까 팩트니까요. 제가 지난 두 번째 날 때 아무래도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날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손실을 좀 많이 봐가지고 타격이 좀 있었었는데 뭐 제 페이스를 뭐 조절하지 못한 저의 뭐 실력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또 초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익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손실 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자체는 지금 나스닥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매수 게임을 해서 한 1,000불 정도 수익을 내놓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11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구간 자체가 정말 대세 상승, 지금 오늘 11,144포인트라고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최고치의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이 이제 정말 우리가 나스닥 11,000포인트가 아니라 12,000포인트로 가기 위한 출발점 선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좀 마무리하고 조정권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제 휩소가 된 자리인지에 대해 가지고 또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이제 11,05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11,050포인트 정도에 대한 기준값을 가지고 좀 방향을 좀 확인하고 매매 좀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지금 나스닥으로 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좀 수익을 내고 계시고 오늘은 11,050선에서 좀 방향을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용호 해설위원은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나스닥 위주로 하신다니까 네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중에 부양책 합의 지연 등 악재에도 지수가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그렇죠. 상승 중인데 그 미국 내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내놓은 그거를 백악관에서 합의를 해주면 공화당은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 후에 지수 상승폭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얼마나 갈까요? 합의가 된다면? 네, 합의가 된다면. 자, 일단은 제가 그러면 좀 타임프레임 좀 길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주가 자체 현재 모양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점 포인트 시작한 자리가 지난 포인트 자체가 9,730포인트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9,370에서 포인트 자체를 11,00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보면 한 400 포인트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합의점을 갖고서 주가가 유동성이 더 풍부하게 공급돼서 다시 시장이 또 하락에 들어간다 친다면은 목표가는 대략 14,200포인트까지 보고 있어요. 14,000포인트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과거 금융 위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10년 주기설로 어떤 위기가 시장에 항상 있었었는데요. 그 과거 차트의 모양을 놓고 보면은 또 동일점에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의견 차이에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여파로 시장에 충격이 가고 그 부분이 그 고가를
기준을 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침체기를 가져가는 그런 또 역사적인 또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민주당, 공화당의 또 이런 의견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지난 3월달에 저점에서 올라온 폭을 놓고 봤었을 때 조정의 깊이가 대단히 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와 하락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에너지의 밸런스를 얘기하거든요. 상승의 크기만큼에 대한 하락의 그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결정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폭을 놓고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0핍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4,0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2,000핍에 대한 위아래의 움직임을 생각하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먼 관점에서도 전략을 한번 챙겨주셨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도 또 나누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셋째 거래일부터 차트리스트님과 실시간을 함께했다면 그랬으면 한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지금 내 계좌 앞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청자분 이런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빅핸즈 코리아인지 빅핸드 코리아인지가 궁금하다. 네. 잘못 뭔가요? 검색하신 것 같아서. 빅핸드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큰 손입니다. 큰 손. 네. 한국의 큰 손이라 해서 빅핸드 코리아라고 하는 너튜브와 그다음에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너튜브와 이쪽에- 노란톡방 각각 똑같이 그 빅핸드 네네. 코리아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시청자분이 한번 궁금증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빅핸즈라고 네. 그분이 검색하셔서 죽어야 못 찾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분이 안타깝게 지난주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요? 어차피 계속 수익 나실 거라서 이제부터라도 빅핸드 코리아 반드시 지금 여기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검색하시고 네. 들어오시면 꾸준한 수익 한번 보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차트스님 그 투자 진행할 때는 차트를 보는 이 시야나 이런 교육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수익만 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교육을 같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아마 감동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어떤 자리값을 짚어주고 하는 것보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굉장히 자세하게 또 교육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리스트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에서 핸즈 아니고요. 빅핸드 코리아 검색하시면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나스닥 말고 또 어떤 상품 보고 계실까요? 지금 골드도 보고 있고 오일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골드도 그러고 오일도 그러고 고가 천정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무서운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를 따라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무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눌림 자체를 2,040포인트 내외까지 좀 기다려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가 오일이 지금 43.3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이 또한 주가 자체가 조정폭차 대단히 좁습니다. 그래서 42.90대 정도까지, 42.90대 정도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50bp 정도의 지금 조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눌림을 좀 보시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상승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권이 좀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잠정도 손실을 많이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골드나 오일을 투자하시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평선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혹은 피보나치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 혹은 캔들 패턴도 있고,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 방법들 좀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오일 오늘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골드 오일 보면요, 네네.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럼 안 나가요, 매수인데 진짜. 네. 매수인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가슴은 뛰고 있는데 손이 안 손은 가요. 움직이지 손이, 않아요.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네. 손이 그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매도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참 힘든 상품입니다. 네. 자, 차트스 트레이더는 지금 혹시 보유 중인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이 11,0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장 시작한 이후에 11,000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지지가 되면은 매수 게임을 진행 예정이고요. 11,000포인트가 깨졌었을 때는 그 다음 포인트에 해당되는 정정했습니다. 11,100포인트군요. 11,100포인트 기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050포인트까지는 조금 상황을 보고서 진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정규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3% 그리고 나스닥 0.17%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3,3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1% 하락세 11,07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84% 상승입니다. 43.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8% 상승입니다. 1.188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규 시장도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지수 선물도 일단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개장과 함께 좀 아래 방향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좀 어떻게 볼까요?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조정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간 고용 지표 보고 그다음에 실업률에 약간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건데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일단 23시에 발표될 ISM 서비스 PMI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까지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자가 이제 22, 45분에 일단 서비스 PMI가 일단 먼저 나오거든요. ISM 말고 이제 서비스 PMI가 정보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 이제 미리 좀 엄살로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조정, 뷰티풀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장대음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게 만약에 더 올라갔으면 나스닥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냥 뭐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는데 저 봉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 걸리잖아요. 제가 라인 딱 잡아놓은 거예요. 딱딱 걸리고 이거 한번 걸렸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린 거거든요. 한 번씩 걸려요. 걸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부분들, 이런 주요 라인 자리들을 우리가 꼭 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호 해설위원은 지금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나스닥 시장이 최대치를 뚫고 있기 때문에 월봉을 보면요. 이게 거의 일봉을 일단 보면요. 거의 급상승이잖아요. 여기서 최고치를 뚫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이익 실현을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분석이 무색한 느낌입니다. 재료들이 나올 때 그때그때 대응을 좀 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되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많이 망가졌는데도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 그때그때 이제 재료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를 따라가는 거는 중심에 두고 상승 추세를 두고 재료가 나올 때마다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는 뭐 상승이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존슨앤존슨이 정부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일단 본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디즈니의 실적 호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73% 상승해서 27,02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4% 상승해서 3,320선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제일 적습니다. 0.13% 소폭 상승해서 1,955선 지나가면서 여전히 신고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재 뜨는 속보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디즈니 실적 호조에 따라서 현재 증시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나와 있고요. 존슨앤존슨이 10억 달러 규모의 백신이 개발이 성공을 하면 1억 회분의 백신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디즈니 영화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부진하지 않았나 싶겠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훌루, OTT 서비스에서 굉장한 실적을 보였고 또 ESPN 플러스, 이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굉장한 실적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디즈니 주가 6% 이상 올리면서 12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역시 1%가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 보이면서 148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상승폭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책의 합의가 연기되면서 디즈니 실적 호조와 백신 개발 기대감을 좀 누르는 모양인데요. 아까 앞서서 전해드렸겠지만 미국의 7월 민간 고용이 16만 7천 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예상한 수치는 150만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이 고용 회복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반짝 V자 반등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2차 타격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한 숫자, 빅 넘버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고용 지표 개선세를 넌지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는 금요일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 11시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11시 30분에는 EIA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스파이더 트레이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상으로는 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으로 좀 인사드립니다. 네, 자, 요즘 좀 트레이딩은 좀 어떻게 되고 계실까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트레이딩 상황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11,042포인트의 매도를 지금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데 네. 국내 선물하고 지금 306포인트, 306.70 지금 10개 약 매도하고 그다음 나스닥 11,000 저희가 지금 42포인트의 매도를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물려 있는 상황인데 매도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042선 매도에 계약을 좀 들고 계시는데 개장과 함께 지금 나스닥이 밀리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일단은 금일 단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금을 저희가 챙긴다기보다는 대회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1등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좀 매도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다. 그럼 오늘 나스닥 말고 다른 상품들은 또 보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나스닥을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방 쪽으로 좀 조정을 좀 노려서 매도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순히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1,800포인트까지 일단 조정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선하고 근데 국내 선물하고 지금 해외 선물 나스닥 쪽으로 매도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생각처럼 1,800포인트를 만약에 찍는다고 한다면 네네. 단번에 상위권으로 다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개인 매매를 해서 충분히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투자기 때문에 일단 대회기 때문에 1등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 쪽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제 또 순위의 탈바꿈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시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좀 질문 네, 있으세요?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딱 하실 때 가장 최적으로 두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나스닥으로 보고 계신 거죠?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 쪽으로 지금 초점을 국내 선물을 근데 국내 선물 하시면 항생도 같이 하시던데 항생 부분도? 일단 계약수 자체를 나스닥 쪽으로 다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네. 단타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고 있고요. 약간 좀 길게 좀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선물 쪽하고 그냥 국내 선물 끝나면 또 나스닥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냥 풀타임으로 거래를 그냥 쭉 그냥 네, 그냥 국내 포지션 선물하고 잡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한 지수가 어느 정도 그림까지 좀 들어와야 우리나라 지수도 국내 선물도 약간 매도 쪽 보고 계시는 거세요? 네, 매도 쪽으로 좀 보고 국내 매도 쪽으로. 그럼 지수가 좀 확 빠지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대역 굉장히 정국도 또 가능한 순수하게. 그런 네. 상황이 지금 네.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순위를 역전했으니까 스파이더 저 트레이더님은 네. 1위 아니면 의미가 없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1위로 간다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네. 대역전극을 노릴 포인트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나스닥도 지금 급락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파이더 트레이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겠다라는 전략까지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2부에 이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